안녕하세요, 김병희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주제는 쉐이드 테이킹입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아시는 이야기지만 너무 베이직해서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들 혹은 많이는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몰랐던 부분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쉐이드 테이킹이란 단순히 말해 치아의 색을 고르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색은 눈에 보이는 색상인데 왜 치아의 색을 고르는 쉐이드 테이킹을 했는데 결과가 썩 좋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이유를 알기 위해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쉐이드 테이킹을 어떻게 하는지보다 우리가 어떻게 색을 인지하고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데 있어 빛이라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빛이 사물에 반사되어 빛 에너지를 우리 눈이 흡수하여 어떤 사물인지 인식을 하는 것이지요. 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눈에는 색을 인지하기 위한 세포들이 존재합니다. 이 세포들은 녹색을 인지하는 세포, 적색을 인지하는 세포, 청색을 인지하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구별할 수 있는 색은 R, G, B, 적색, 녹색, 청색입니다. 이외에 나머지 색들은 이 세 가지 색의 조합, 즉 RGB 색을 인지하는 세포에서 인지된 색의 정보를 뇌에서 혼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 원리를 설명해 보자면 우리의 눈은 물체가 빛을 흡수하지 않고 반사한 빛을 빠르게 잡아채서 망막 주변에 존재하는 약 700만 개의 원추세포에 이 정보가 흡수되고 화학작용에 의해 RGB의 정보가 뇌에 전달이 됩니다. 진정한 색의 마술은 바로 이 뇌에서 조합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RGB의 혼합 정도에 따라 우리는 색의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뇌의 색에 대한 판단을 기존에 인지하던 데이터에 의해 판단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언뜻 보면 움직이는 영상 같지만 사실 이미지는 색만 바뀌는 영상입니다. 우리는 눈에 단순히 색이 바뀌는 걸 보지만 우리의 뇌는 연속성을 상상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빨간색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립스틱? 사과? 콜라? 네. 왜 우리는 빨간색을 떠올리며 이러한 것들을 연관지어 상상하게 되는 것일까요? 립스틱은 빨간색만 있나요? 사과는 모두 빨간색인가요? 심지어 콜라는 검정색에 가깝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뇌는 색을 판단하는 데 있어 각자의 인상이 깊었던 경험에 의해 색을 판단하고 조합하게 됩니다. 때문에 유명 여배우가 바르고 나왔던 강렬한 붉은색 립스틱, 그리고 백설공주가 먹었던 새빨간 사과, 그리고 빨간 옷을 입은 산타클로스가 나왔던 시원한 콜라. 우리는 이러한 학습적인 경험에 의해서 색을 판단합니다. 저는 앞선 슬라이드에서 여러분께 빨간색이라는 워딩만 드렸습니다. 이만큼 우리는 색에 대한 편견과 오차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색에 대한 편견과 오차는 다음 기회에 우리 임상과 연관지어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컬러를 인지하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치아의 쉐이드를 테이킹하는, 즉 치아의 색을 찾는 것에서 치아의 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고려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색과 치아에서의 색이라는 것, 단어가 같다고 해서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일반적이지만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해하고 인지하기 쉽기 위한 단어의 선택일 뿐입니다. 치아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덴틴의 밝기와 오페시티로부터 출발하여 색이 추가되고 투명도가 부여되는 에나멜까지의 창조물입니다. 단순히 색이나 쉐이드 가이드로 표현하는 것은 다른 의미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쉐이드가 맞지 않아 치아 표면에 스테인을 추가해 달라고 하는 것은 색이라는 관점에서의 접근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밸류, 휴, 크로마의 순으로 쉐이드 테이킹을 해왔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오페시티라는 항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페시티라는 개념을 언급하는 이유는
자연 치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쉐이드 가이드 혹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파우더, 인가, 블럭처럼 오페시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같은 쉐이드의 치아는 없기 때문에 이처럼 정해져 있는 오페시티의 재료를 사용할 때 오페시티를 조절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타겟 쉐이드에 도달하기 힘든 것입니다. 특히 모놀리틱한 재료에 스테인을 사용하여 제작하는 경우 매치율이 빌드업을 한 보철물보다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위에 슬라이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빛이 물체에 도달했을 때 투가 확산되고 반사되어 우리의 눈에 인지되는 원리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연치를 이해하여 쉐이드 테이킹을 하셔야 됩니다. 자연치아에 비해 우리가 제작해야 될 보철의 두께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페시티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고려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명도가 밝다, 어둡다라는 것은 하얗다, 검다라는 것과 치아의 밸류가 높다 혹은 낮다라는 것의 의미와 동일시하여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인지의 오류는 치아의 밸류가 어둡게 나오는 경우 화이트한 스테인을 처리하여 밸류를 보상하려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색채학적으로 명도가 낮은 색상에 흰색을 첨가하면 색이 밝아지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치아에서 밸류가 낮은 치아에 흰색을 도포하면 밸류가 높아지나요? 이는 임상적인 경험을 통해 익숙히들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원리를 알고 쉐이드 테이킹을 하는 것이 심리적인 부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간혹 쉐이드 가이드를 분실하기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랩이나 진료실에서 이런 경우를 간혹 보게 됩니다. 어느 것 하나가 좀 튀죠?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동일 명칭에 대한 인지에 대한 오류입니다. 참고로 이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왼쪽은 비타, 오른쪽은 아이보클라. 육안상 차이를 느끼시나요? 어떤가요? A1이라는 쉐이드 가이드에서도 제조사별로 컬러의 차이와 구조의 차이, 투명감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이름이 같은 A1이라는 쉐이드를 표현함에 있어 제조사가 추구하는 목표치가 다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 반사를 배제한 사진에서 표시된 영역을 랩 수치로 측정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타에 비해 이보클라는 채도가 더 있음을, 이보클라에 비해 비타는 채도가 덜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델타 E 값으로 계산해 봤을 때 다음과 같은 차이의 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A3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채도의 느낌이 약간은 다른 듯 합니다. 빛 반사를 배제한 사진에서 랩 수치를 측정해 보았을 때 비타에 비해 이보클라는 채도가 더 있음을, 이보클라에 비해 비타는 채도가 덜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델타 E 값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차이의 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A1의 경우 보다 A3에서 좀 더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조사에 따라 또는 쉐이드 넘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쉐이드 테이킹입니다. 제가 쉐이드 테이킹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치아의 건조도입니다. 치아는 한번 건조되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쉐이드 테이킹은 환자가 오자마자 치아가 건조되기 전에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선 우리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개인별로 쉐이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죠. 바로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타겟 치아에 직각이 되게 카메라를 위치시키고 타겟 치아와 일직선이 되게 쉐이드 가이드를 놓고 촬영을 해주시면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자료가 준비가 되게 됩니다. 치아의 정면에서 쉐이드 가이드를 동일선상에 놓고 촬영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고 어떻게 쉐이드 가이드가 일직선상에 놓였는지를 보시려면 전체 사진에서 자연 치아와 쉐이드 가이드가 가운데를 중심으로 비슷한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치아의 빛 반사 위치와 쉐이드 가이드의 빛 반사 위치가 동일한지를 관찰해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그렇지 못한 예입니다. 정면에서 촬영이 되지도 못했고 쉐이드 가이드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촬영되어지는 각도에 따라 같은 치아이지만 다소 다르게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11번 지대치를 보았을 때 채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탈수에 대한 부분도 의심해 볼 수 있을 만큼 달라 보이는 사진입니다. 같은 환자, 같은 부위의 치아 사진입니다. 같은 환자의 같은 치아 사진이지만 치아의 수변도에 따라 매우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 치아 쉐이드 테이킹을 하기 위해 구강을 오픈하는 순간부터 치아 표면의 수변도가 변화되는 것이 눈으로 보일 정도로 정말 빠르신 분이었습니다. 표면에 화이트 스팟이 나타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제 기억에 사진 한 컷을 찍는 정도의 시간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제 경험 중에 가장 빠른 건조 속도를 가지신 환자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치아의 수변도, 건조도가 확보된 이후에 우리는 비로소 치아의 밸류와 오페시티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같은 오페시티이지만 두께에 따라 투영됨이 달라지는 이미지입니다. 같은 두께이지만 오페시티에 따라 투영됨이 달라지는 이미지입니다. 조금 전 보신 임상 케이스입니다. 환자분은 외상으로 인한 치아 파절로 인해 교정적 정출이 시행되었고 그로 인해 그 주변의 치아 표면에는 기계적인 연마가 시행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세팅 사진에서 볼 때 조금 어둡죠. 제작 시 타겟 치아입니다. 이미 이 사진을 보셨을 때 이미 치아가 건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이트한 캐릭터를 후보정해서 세팅을 했으면 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았던 치아였는데 꾹 참고 그대로 세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사진의 대비와 밝기를 조절하여 확인을 해보시면 다른 시각에서 자연치와 견주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진료실에서 쉐이드 테이킹 사진을 보내주시면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사진의 느낌이 많이 다르죠. 같은 회사의 같은 렌즈, 같은 플래시를 사용하는데도 사진의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제가 임상적으로도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환자를 옆에 두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으로 환자의 쉐이드 정보를 소통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진마다 느낌이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랩에서 보는 쉐이드 가이드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격차를 어떤 상상력으로 극복을 해야 될까요? 네, 답은 일정한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찍을 때마다 달라지는 사진이 아니라 그리고 환자가 바뀌어도 오늘 찍어도 내일 찍어도 그 다음에 찍어도 일정한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사진을 찍으셔야 합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흰색을 흰색답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화이트 밸런스가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화이트 밸런스에 따라 컬러가 다르게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가운데 사진을 기준으로 왼쪽은 푸른 느낌이 강하고 오른쪽은 붉은 느낌이 강합니다. 이는 우리가 카메라 세팅을 모두 오토, 일명 오토 모드라고 하는 것으로 놓게 되면 흔히 겪게 되는 현상입니다. 왼쪽 사진은 카메라가 인지하는 광원의 켈빈 값이 낮게 되면 카메라는 이를 보상하기 위해 높은 켈빈 값으로 컬러를 보정하여 이미지를 출력하게 됩니다. 오른쪽 사진은 이와 반대의 경우죠. 때문에 우리가 색에 대한 정보를 소통하기 위한 사진을 촬영할 때는 적정 켈빈 값을 설정하시거나 일정한 광원을 주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플래시는 T2의 일명 오토 모드죠. 그 오토 모드보다는 M 모드, 즉 매뉴얼 모드로 사용을 하셔야만 합니다. 렌즈의 화각도 사용하시는 바디와 렌즈의 기종에 따라 적절한 거리를 설정해 놓고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오토 모드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바디의 세팅은 보시는 값들을 기준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파일의 형식은 대부분 용량이 적은 JPG 파일 형식을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량이 적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가 적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용량이 크더라도 로우 파일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JPG 파일과 로우 파일을 비교해 보시면 사진에서의 컬러의 차이도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교정에 이력이 있으셨던 환자분이셨고 브라켓 디본딩 후 치아가 연마된 환자분이었습니다. 쉐이드 테이킹은 프레프 프로비전 장착 후 1주에서 2주 정도 후에 프로비저널을 제거 후 바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쉐이드 테이킹 시 리트랙터를 사용하기보다는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한 리트랙션을 시행을 하는 것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치아의 건조가 빠른 분들은 리트랙션을 하는 과정에서도 치아 표면의 건조와 화이트 스팟이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쉐이드 가이드는 A1, A2, B1, B2입니다. 이 사진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떠한 쉐이드 가이드를 고르시겠습니까? 흑백 이미지로 변환을 해보았습니다. 네. 어떠한 쉐이드 가이드를 고르시겠습니까? 대비를 조절한 이미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어떠한 쉐이드 가이드를 고르시겠습니까? 조금 더 효과를 올려보았습니다. 어떠한 쉐이드 가이드를 고르시겠습니까? 이미지를 크롭하여 비교해 보았습니다. 순서는 A1, B1, 자연치 A2 이러한 순입니다. 왼쪽은 위의 사진에서 쉐이드 가이드와 자연치아의 치경부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지점을 크롭한 사진입니다. 타겟 자연치와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떤가요? 오른쪽은 대비를 조절한 사진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크롭을 한 사진입니다. 타겟 자연치와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떠신가요? 그리고 원본 사진과 비교해 봤을 때 느낌은 어떠하신가요? 아마도 색을 기준으로 쉐이드를 보신 분들은 A2라는 쉐이드 가이드를 기준으로 삼으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밝기를 기준으로 쉐이드 가이드를 보신 분들은 A1이나 B1이라는 쉐이드 가이드를 기준으로 삼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저는 이 치아를 제한하는 데 있어서 저 쉐이드 가이드보다 더 밝고 오페시티가 강한 덴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A1보다 밝은 BL 덴틴을 사용하고 스테인을 믹스하여 오페시티와 채도를 조절하여 다음과 같이 작업을 하였습니다. 트라이인 사진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사진에서 반을 잘라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대비를 조절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칭은 잘 되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단부의 형광성이 있는 캐릭터나 아니면 바디 부분의 투명감이 타겟치와 약간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쉐이드 테이킹과 치아를 인지하게 되는 원리, 그리고 밝기와 오페시티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컬러의 컨트롤을 통해 위와 같은 케이스를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쉐이드 테이킹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첫 번째로 치아의 건조도입니다. 즉 쉐이드 테이킹 하는 시점이 되겠죠. 환자분이 병원에 내원하시자마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것을 바탕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밝기와 오페시티에 대한 고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색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